치카푸카님, 그럼 롱 쳐야겠네요. 목이 아파. 막 핏대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던 게, 물론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근데, 혹시 코인이슈 머리 지금 뒷머리, 뒤통수 연기 나나 한번 봐주세요. 자, 이번 주 알트코인 대규모 락업 해제. 약 3억 7천만 샌드코인, 샌드박스. 맞죠? 그리고, DYDX, 비트, 에이프, 대량의 토큰 락업이 해제된다는 거. 자. 코인이슈가 상반기에, 좀 걱정되고 우려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2023년도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알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 드렸죠? 올해 2023년도에는 알트코인 가격이 어떠한 추세로 갈 겁니다. 알트코인 대량 상패,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특정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더 오를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100개, 1000개 중에 1개, 2개는 오를 수 있겠죠. 상대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2018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과 알트 움직임이 어땠을까? 상승장이 나왔고 하락장이 나왔고 똑같았습니다. 작년이랑.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면 코인이슈는 왜 올라가나요? 또 줄 수 있나요? 매수 시점 나오나요? 불안해요. 떨어지면 코인이슈는 역시 맞췄네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거 더 떨어진 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나요? 더 떨어질까요? 언제 사야 되나요? 그러다 또 올라가. 2018년도에도 똑같았어요. 근데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둘 다 같이 움직였어요. 궤가 같았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 1년 뒤에는 어땠을까? 똑같이 상승하고 하락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어땠을까?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움직였죠.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죽었습니다. 죽은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암호화폐 빙하기라 그러죠. 빙하기라 하면 이제 뭐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라던가 수요, 수급이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줄어든다는 거. 자, 2018년도에 우리 코인 시장에 100억 달러가 유입이 돼. 그러면 100억 달러 중에 뭐 30억 달러는 비트코인 사고 20억 달러 이더리움 사고 뭐 10억 달러 리플 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다 알트코인 사는데 다음 년도 되니까 50억 달러밖에 안 돼. 그러면 20억 달러는 비트코인 사야 되고 10억 달러는 이더리움 사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20억 달러 그 자금으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해야겠죠. 자, 2022년도 한번 볼게요. 우리 비트코인이나 알트들 어땠죠? 궤가 같았습니다. 알트코인 잘 올랐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담았던 분들, 물론 아무 알트코인 다 매수하셨던 분들 다 상승한 건 아닙니다. 특정 알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폴리곤이든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은 웬만하면 다 거의 2배 이상, 저점에서 주우면 2배 이상 상승을 받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 우리 코인 시장에 작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자금이 100억 달러면 올해는 금리가 지금 상단이 막 5%, 5.5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작년에 100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럼 올해는 50억 달러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50억 달러 중에 비트코인 사야 되고 이더리움 사야 되고 또 나머지 알트들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뭐 업비트, 뭐 빗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김치코인들, 자발트들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까? 코인이슈가 알트코인 쳐다보지 마세요. 아무리 막 뭐 이런 펌핑하고 막 단타 치고 막 차트하고 위믹스 코인 방송하는데 4,000명 보는 거 말씀드렸죠. 그분이 물론 뛰어나고 뭐 정보력도 좋을 수 있고 분석도 좋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 코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코인들 하면 접근을 해. 생각만 하고.
그렇게 투자하면 백날 열심히 떠들어보고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말씀 드렸죠. 돈 못 법니다. 여기 대다수 방송 보신 분들이 코인파인 들어와서 돈 벌려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절대 못 법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자, 올해는 알트코인의 수급이 안 들어올 겁니다. 물론 코인이슈님 이 코인은 어떤가요? 저 코인은 어떤가요? 그 중에 한 개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담은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없어지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상반기부터 알트코인들 락업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들이 풀립니다. 락업 해제라 그러죠, 보통. 솔라나도 락업 해제가 있었고 다양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그러면 시장에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의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데 물량을 사줄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물량은 많아지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럼 코인이슈님 이런다 그래서 알트코인 바로 빠지나요? 바로 빠지지 않죠. 자, 여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VC들 그레이스케일, 스리에로 캐피탈, FTX 얘네들이 지금 뒷구명에서 어떻게 해요? 지네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갖고 있었던 알트들을 현금화 시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던질 때? 분할로 던진다 그러죠. 얘네들 락업 해제 딱 풀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15일날 락업이 해제된대. 2월 15일날 폭락할까? 안 떨어집니다. 그 폭락 기다리고 슛 던지는 분들 돈 다 까먹어요. 그럼 언제 터지냐? 이거 이후로 분할로 쪼개서 분할로. 얘네도 던지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관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면 내가 지금 당장 막 다 던져. 100만 개 갖고 있어. 100만 개 다 던져. 던지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쭉 떨굽니다. 쭉 떨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일부분 좀 가격 비쌀 때 던지고 또 조금 떨어졌다 또 오르면 또 던지고 그래야 같은 100만 개를 던져도 더 많은 현금화를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코인을. 근데 한순간에 던져버려? 돈 안 된다는 겁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런 알트코인 대규모 락업 해제 그날 하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치카푸카님 그럼 롱 쳐야겠네요. 목이 아파. 막 핏대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던 게 물론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목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파요. 롱 쳐야겠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머리 참 혹시 코인이슈 머리 지금 뒷머리 뒤통수 연기 나나 한번 봐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차 사고 나면 그 연기 나는 것처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계속해서 알트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들 갖고 있는 게 오르면은 좋지만 그거를 상승하려고 돈 벌어보려고 수익을 기대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한 가지. 자, 코인베이스 CEO 정부 과도한 대응에 맞서서 고객 지켜낼 것.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자유에서 이러것저것. 이게 뭐냐면 우리는 크라켄처럼 스테이킹 열고 안 받을 거다. 영향. 안심해라. 너네 지금 크라켄에서 이렇게 해놓고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빼고 있지? 현금이랑? 하지 마라. 우리는 영향 안 받을 거다. 시장 투자자들 지금 달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더블록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SEC 크립토 시장 대규모 제재 착수. 자, 지금 SEC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최근에 SEC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냐면, FTX 관련돼서 공청회를 열었고, 지금 크라켄을 어떻게 해요? 쳤다고 표현을 할게요. 크라켄을 쳤고, 바이낸스 US를 쳤고, 팍소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지분증명으로 넘어가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우리 관할이야. CFTC 위원장도 나와가지고 몇 달 전에 이더리움 상품이야 비트코인이랑 그런 얘기를 했다가 다 갑자기 돌연 바꿉니다. 뷰를. 이더리움은 SEC 증권 관할이지.
그 뜻은 뭐냐면 지금 FTX 거래소가 터졌고 이미 루나 때부터 시작이 됐어. 루나 터졌지, 블록파이 세이수스 터졌지, FTX 터졌지. 얘네 터진 거를 이제 뒷수습하고 규제가 들어오는 게 이제 언제부터 들어온다?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부터. 지금 얼마 전에 자 보세요. 1월 달에 비트코인 16K 갔던 게 23K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면서 코인이슈님 16K 못 줘서 어떡할까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막 페닉스 하나 던지고 나가신 분들, 우리 멤버십 분들도 나가신 분들 좀 꽤 되실 거예요.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코인이슈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5글자, 요 5글자는 작년도 그냥 주구장창 1년 동안 했고 아마도 올해 어느 시점까지는 쓸 것 같아요. 5글자. 어려울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이슈 방송 준비하기 쉬워.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그냥 똑같은 말만 반복해. 챗GPT보다 더 똑같은 말 반복해. 그냥 챗GPT 나보다 더 그거 하지. 기다리세요. 이 5글자만 마음속에 넣어놓고 준비하면 돼. 근데 기다리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뭐 맞췄다, 뭐 잘했다, 뭐 칭찬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좋았죠. 성공이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가격이 올라갔고 떨어졌고 계속해서 수차례 파동이 있었을 때 코인이슈가 기다리시면 최저점 보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상반기는 다릅니다. 지금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비트코인 최저점 볼 수 있나요, 코인이슈님?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저점은. 그런데 기다리시면 우리가 원했던 가격, 막 조급하게 따라갔던 가격에 거의 10%, 15%, 20% 저렴하게 담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최저점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알트코인은 오케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어. 지금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냐면 우리 한국 시장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국내 거래소가 어떻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어떠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떠한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증권형 토큰으로 상장 폐지 위기. 자, 그러면서 한국이 STO 증권을 만들어서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옥석 가리기를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는 건 얘네들도 이미 법적으로 규제가 거의 다 끝난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네가 누굴까? 보통 미국이 이러한 법규, 이러한 규제, 이러한 제도, 이러한 금융정책 펼치면 그 후발주자가 누구예요? 영미권 국가들, 뭐 앵글로색슨족 얘네 국가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또 연합 국가들, 아시아권 계에서는 일본, 뭐 한국 이런 국가들. 한국이 STO 증권 관련해서 좀 딥하게 규제를 갖고 왔다. 그 얘기는 미국은 이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되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도 상장 폐지가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 생각을. 앞으로 지금 SEC며 미국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가 됐든 크라켄이 됐든 로빈후드가 됐든 뭐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나오겠구나. 나오겠구나. 우리 쌍둥이 형제가 하는 거 제미니 거래소 걔네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암호화폐 내 거래소 애들도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이 많겠구나.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코인 시장이 좋은 얘기일까 이게? 좋은 얘기 절대 아니죠.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어. 코인을 매수하고 싶어.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코인 심리 저는 시드가 적어서요. 뭐 100만원밖에 없어서요. 시가총액 낮은 걸로 사야죠. 지금은 그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21년도까지 그때는 얘기가 통했어요.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나
안전하고 뭐 확실한 투자 방법은 아니지만 그때는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통하지. 안 통하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밤새 가면서 12시 반까지 목이 쉬어가면서 비트코인 담으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지금 당장 그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가격 올라가니까 16K에서 23K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봐도 그냥 비디오야. 딱 안 봐도 그냥. 가격 올라가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16K, 15K, 14K, 13K 떨어지면 사야지 10K까지도 있어. 얼마나 욕심이 많으시면. 10K 떨어지면 살 겁니다. 그러고 있어. 16K에서. 코인 이슈 멤버십 시그널 작년 11월 때 15.5K, 16K 나갔죠. 그거에만 주었어도 지금 2,100만원, 2,200만원입니다. 물론 나중에 뭐 접근을 해서 나중에 뭐 가입을 하고 뭐 나중에 늦게 오셨어. 그래도 지금 가격 좋다. 왜? 나쁘지 않다. 아래에서 주우려고 욕심부리면 놓칩니다. 그러다 23K까지 가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야, 남들은 막 10%, 15%, 20% 상승 먹는데 나만 못 먹네? 포모 심리 와. 그러면서 매수해. 2,900만원, 3,000만원 막 상단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조정이 왔어. 기다리세요. 5글자. 그냥 뭐 더 할 나이가 없어. 코인 이슈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급해할 거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뭐 더 싸게 사야지, 막 비싸게 사고 뭐 싸게 사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명이라고. 자, 전체 투자자가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1000명이야. 1000명 중에 지금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100명 그거 다 지우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시장에 1000명이 있어. 다. 현금을 갖고 내가 1000명이 투자를 할 거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알트든 비트코인 다 포함입니다. 1000명 중에 1% 될까? 많아봤자 5% 이내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국의 2022년도 기준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500만 명에서 800만 명 가까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580만 명인가 그랬죠. 580 실투자 수가. 물론 뭐 측정이 안 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인구의 거의 한 10% 가까이가 한다는 건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국가들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중국이나 뭐 다른 그 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은 암호화폐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이러저러한 것들 다 따져봤을 때는 전 세계 투자자가 1000명 있으면 1%에서 한 2% 정도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 자, 그러면 1000명 중에 10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명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어. 우리 시장 들어온 10명 중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끽해봤자 2명, 3명. 이거는 기관들, 뭐 자산운용사들 다 포함입니다. 2, 3명.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근데 1000명 중 10명이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왔죠. 이 10명 중에 그 돈을 벌려고 다 들어왔겠죠.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몇 명, 그리고 1년, 2년 뒤에 지금 사놓으면 1, 2년 뒤에 기대 수익이 나겠다. 그거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몇 명 될까? 10명 중에. 단기적인 수익을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10명 중에 최소 7명, 8명 될 겁니다. 7, 8명 될 거예요. 당장 지금 사서 1, 2년 뒤에 수익 봐야지, 지금 싸니까 사놔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코인이슈 가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코인이슈 구독자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주변에 비트코인 매수하시는 분들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트코인 매수나 알트코인이나 코인 투자자들 많은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사는데 좋은 소리를 내가 듣는다. 몇 명 한번 듣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 지금 시기에 가상화폐가 뭔데? 그거 도박 아니야? 변동성 심한 거? 자, 박동성님, 저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욕해요. 주변에 도박이라 해요. 와이프 몰래, 친구 몰래, 가족 몰래. 왜 몰래 해? 몰래 한다는 자체부터가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인식이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거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아예 그냥 애초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투자자 자체가 없어. 투자를 하는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인식이 안 좋죠.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명 중에 10명 중에 또 10명이 다 알트코인만 산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안 사고 다 알트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10명이 시드가 어떻게 될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시드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예요. 그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산다? 머리에 총 맞은 거지. 안 삽니다. 무조건 알트 사지. 이럴 수는 있겠죠. 비트코인 50만원, 이더리움 70만원, 리플 200만원. 그냥 우리 오후 7시에 가가지고 할인마트 가서 장 보는 것처럼 사과도 담고 바나나도 담고 뭐 배도 담고 그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1000명 중에 10명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거고 10명 중에 8명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나중에 1년에서 2년 뒤에 기대 수익, 최소 투자 수익률 한 200%, 300%, 두세 배 이상 못 먹으면 생각도 안 하죠. 그런 기대 수익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담는 분들입니다. 담는 분들이에요. 자, 이번 연도 1월달 경제TV, 주식TV 아니면은 코인 관련 채널들, 코인 이슈도 마찬가지고 1월달에 증시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했죠?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1월달에 어떨 겁니다. 어떻게 예상했죠? 코인 이슈도 이렇게 예상했어요. 대다수의 경제 채널, 코인 방송, 주식 방송, 코인 이슈 포함 시장이 빠질 겁니다. 하락할 겁니다. 1월달 한번 주워 볼 겁니다. 더 빠질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시장은 어떻게 됐죠? 예상과는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코인 이슈가 맨날 요거 인트로 때 롱 비율, 숏 비율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유. 항상 우리 예상과는 시장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간다. 모든 사람들과 분석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락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인 이슈님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4년마다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면 웬만큼 아는 정보인데 이게 실제로 진짜 8천만원 넘어서 1억 5천 갈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억 5천 갈 수 있나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갈 수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갈 수 있을까? 왜 갈 수 있을까? 비트코인 반감기 끝나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요거 자체부터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래도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면 코인판에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암호화폐 지갑이나 업비트를 열어봤을 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1000명이라는 투자자 중에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투자자는 10명입니다. 그 10명 중에서도 8명은 단기적인 차익 시세를 노리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16K에서 23K 먹었어? 팔고 나갑니다. 또 나중에 돈 될 때 와가지고 샀다 팔았다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2명만 아래에서 계속 차곡차곡 축적을 해나간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될까? 이 두 분, 극소수의 이 두 분들, 우리 코인 시장에서 1년 뒤, 2년 뒤 수백 프로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건 이 극소수의 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극소수로. 왜 코인이슈님은 반감기 끝나고 비트코인이 8천만원 넘어서 1억 5천 이상 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극소수니까. 모든 전문가들 예측, 분석 다 좋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갑에 갖고 있고 업비트를 키워보면 그런 분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실제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자,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언론 석상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애완용 돌이랑도 같대. 가치가 0이래, 1이래.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걸까? JP모건이 지금 뭐를 하냐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고 개인들과 기관들한테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M 코인이라고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상품과 연동을 시켜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모건 스탠리, 뉴욕 멜론은행 이런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돈을 어떻게 벌까?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 투자은행들이 돈을 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때 얘네들이 상장 주관사라 해가지고 상장을 도와주죠. 누가 도와줬죠? 쿠팡이 됐든 브라질 누뱅크가 됐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얘네 기업들을 상장시킬 때 주관사가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는 게 골드만삭스든 모건 스탠리든 이런 은행들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뭐를 받아요? 피를 받아 먹죠. 우리 투어님 써주시네. 앨런앤드 컴퍼니, JP모건 체스 이런 애들이.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하나. 그리고 얘네들이 다양한 ETF 상품이라던가 파생 상품들을 내놓습니다. 요런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벌죠. 그러면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 돈놀이 하겠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그 암호화폐 상품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직 돈 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기다려라. 그겁니다. 우리는 제이미 다이먼이든 모건 스탠리든 워렌 버핏이든 이런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비트코인 가치는 없어. 튤립 버블이야. 이런 얘기들 기사를 보고 흔들리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 속에 어떠한 꿍꿍이를 품고 이런 생각들을 기사를 쓰는지는 모르고 매집 시기, 매집은 아마도 매집은 다 끝났을 겁니다. 기관들 세력들이 매집하는 시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다. 한국의 국내에 많은 음모론 이런 방송들이 얘기를 하죠. 맞지 않습니다. 매집은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끝났거나 지금도 하던가. 그러면 얘네들이 아직 뭐다? 규제든 뭐든 아직 갖고 있는 걸로 수익 창출이 아직 가능하지 않았다. 시점이 되지 않았다.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 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유가 뭐냐면 코인이슈가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들었죠. 미국 3년차 4년차 때는 대선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 1억 5천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1억 정도 갈 거면 거기다 5천만 원 이상 오버슈팅을 쏴줄 수 있는 게 미국의 유동성이다. 그거는 맞지만 유동성 때문에 미국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 간다?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왜 1억 5천만 원 이상 간다고 네가 얘기를 하냐? 코인이슈야. 규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이런 애들이 안전하게 들어와서 상품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의 가치와 가격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보고 코인 마이너스 70% 80% 울고 불고 유동성 증권 어떻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고 단타 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시장은 아직 준비도 안 됐어. 기관들이며 매집한다는 얘기했죠. 매집이 끝났던가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겠죠. 분할로. 시장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나 혼자 그냥 상승해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시장의 수능에 따라서 얘네들이 올라간다? 올라가네. 떨어진다? 떨어지네.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내가 평균 매수 아까 맞춰보려고 위에서 팔았다가 밑에서 주우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 올라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코인 이슈가 맨날 5글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다리세요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시장이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올라갈 준비가 안 됐어 아직. SEC 관련해서 크라켄 건드리지, 바이낸스 건드리지, 규제 이제 터집니다. FTX 관련해서 후폭풍이 이제 2차 후폭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아니어도 아닐지언정 남들보다 최소한 저렴하게 10%, 15%, 20%까지도 담을 수 있어. 조급해서 올라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모르겠어. 코인 이슈 전코 새파란 놈이 뭔 얘기를 하는지 건방지고 모르겠어. 그러면 파란불일 때만 담으셔 그냥. 파란불일 때만. 빨간불이야? 스톱. 매달 적금처럼 그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 달 파란 달이야? 담아. 다음 달 빨간불이네? 스톱. 다음 달 또 빨간불이야? 또 스톱. 그 다음 달 파란색이야. 조정 왔어. 그때 또 담아.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뭐 2,300을 샀는데 2,500을 샀는데 2,800을 샀는데 나중 되면은 비트코인 1억 2천 1억 3천 가면 내가 2,300에 샀는지 800에 샀는지 3,000에 샀는지 3,500에 샀는지 모릅니다. 계산하기도 귀찮아요. 그때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막 조금 5% 10% 25% 막 15% 100만원 200만원 막 절절매고 막 그러죠. 나중 돼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가격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설레일 정도로 정말 그런 느낌을 얻으실 겁니다.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어떤 감정을 느끼실 거냐면 내가 이렇게 벌어도 되나? 내가 뭐를 했다고. 진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몇천만원 몇억이 막 몇십억 이렇게 변하면은 기분은 물론 좋지만 얼떨떨해. 갖고 있으면서 핸드폰 들고 있으면 보면서 오히려 무서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런 모습 겪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안절부절하고 16K, 17K, 18K 코인 이슈니 불안해요. 뭐 포모 심리 와요. 뭐 지쳤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막 그 핸드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벌어도 되나? 라는 감정을 100명의 투자자 중에 30명이 느꼈다면 2024, 25에는 몇 명의 투자자가 느낄까? 100명 중에 10분, 많아봤자 15분. 절반 이상 줄을 겁니다. 왜 주는지는 코인 이슈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제는 내가 막 아무거나 샀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코인들을 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트코인 투자 진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